자, 이번 시간은 우리 그 클래스와 상속에 대한 그 자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는 실습 문제를 교수님이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내놨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를 실행하기 위한 메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에서 그 호출하게 되는 외부 메서드 호출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4주차 실습 문제로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작성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용들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문제들을 보면 실제 calculate 클래스를 정의를 해놓고 그 안에 메서드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계산을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실제 정수형 변수 두 개를 받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하도록 했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을 소수점으로 계산을 해서 넘겨라라고 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메서드를 실제 메인 메서드가 있는 calculate test라는 클래스 만들어서 메인 메서드 안에서 200과 3을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로 넘겨서 각각 결과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 프로그램에 대한 실습과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교수님이 이 문제는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인 경우에 실제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즉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공개를 하는 거죠. 즉 같은 패키지에 존재하는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내 메소드를 마음대로 써라라고 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용으로 정의된 메소드 하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클래스 내부에서만 쓰겠다라는 메서드가 내부용 메서드인데 그것은 이제 프라이빗으로 정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메서드를 정의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메서드는 뭐냐면 실제 리퀘스트 칼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파라메타로 연산자, 즉 사칙 연산에 있는 연산자하고 정수형 변수 두 개를 받으면 얘를 가지고 스위치 케이스문에 따라서 내부용으로 정의해 놓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요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받아서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클래스를 한번 작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calculate test라는 클래스 만들어서 실제 200과 3이라고 하는 값을 넘기는데 이때 앞에다가 연산자를 같이 붙여서 넘겨서 각각 계산을 해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한번 실습을 또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또 이제 클래스의 중요한 요소가 메서드와 필드를 계속 교수님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필드로 카운트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공개하는 request loop plus라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소드는 이제 어떻게 동작할 건가 하면 숫자, 정수형 변수 두 개, 즉 숫자 두 개를 받아서 반복문을 돌면서 A부터 B까지 합계를 계산해서 리턴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 시작 변수하고 그 다음에 종료 변수 사이에 있는 건수, 즉 몇 건인지를 항상 한번 계산을 하고 나서 여기 필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얘기할 때 이 필드인 경우에는 자기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을 하게 하고 만약 외부에서 뭔가 접근을 해서 읽거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장을 하거나 하려고 하면 실제 클래스 내에서 getter set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동영상에서 교수님이 이클립스에서 자동 생성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필드에 대한 getter 생성하는 부분까지 메서드를 더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메인 메소드가 있는 루프 플러스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2라고 100을 가지고 이 루프 플러스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총 계산한 합계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만들어 놓은 getter 메소드인 getCoun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상속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속도 교수님이 한 문제 3개 정도를 실습으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메소드 재정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상속받은 메소드를 그대로 내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오버라이드, 즉 문제에서 내가 완전히 수정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소드 재정의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스튜던트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필드에다가는 이렇게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수학 점수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는 이제 공개, 퍼블릭으로 calculate total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파라미터 없이 호출하게 되면 이 영어와 수학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서 리턴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세터도 생성을 하세요. 여기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세터도 생성을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I Student Score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Student Score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세요. 자, 상속받아서 만든다라고 하면 벌써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상속받을 수 있는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는 이 필드도 상속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calculate total 두 개를 합계를 구하는 메소드도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상속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바 성적하고 DB 성적이라는 필드를 만들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받은 이 calculate total을 상속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오버라이드 하세요. 오버라이드 해서 실제 얘는 부모 클래스 필드와 자식 클래스 필드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서 리턴하는 이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시켜서 완전히 이제 안에 있는 그 실제 실행하는 문장을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추가해서 calculate aver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하세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필드와 자식 클래스에 있는 필드 평균들을 계산해서 리턴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세터, 여기 있는 자바와 DB 성적의 값을 입력하는 세터도 이렇게 만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메소드가 있는 CI 스튜던트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요. 자, CI 스튜던트 스토어 클래스에 있는 세터 메소드를 가지고 이제 영어, 수학, 자바, DB에 전부 다 이 값들을 여기는 성적 점수 값들을 저장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할 때 이 세터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부모 것을 상속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자식에 있는 세터 메소드를 불러도 부모께 자동으로 불러질 거예요. 자, 그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실제 여기 CI Student Score 클래스에 있는 Calculate Total과 Calculate Average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리턴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슈퍼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슈퍼라고 하면 상속받은 부모 객체를 얘기하고, 디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객체를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슈퍼를 사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alculate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드세요. 그래서 필드는 그러니까 실수형으로 pi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서클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좀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여기 있는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해서 실제 그
그 원의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대로 리턴을 하는 메소드를 만들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calculate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또 컴퓨터 클래스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서 이제 메소드는 동일하게 상속받은 area circl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번에 얘는 이제 override, 즉 override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넘어오는 r이 즉 반지름이 만약 1보다 크면 3.14259 곱하기 r 곱하기 r 해서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 1보다 크냐라고 했고 크지 않다면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필드인 pi에다가 3.14를 값을 집어넣고 부모 클래스의 에어리어 서클을 호출하고 결과를 리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내가 와서 에어리어 서클을 상속을 받아서 내가 오버라이드해서 수정을 했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수정된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원래 있던 부모의 원래 있던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부모 클래스를 쓸 때는 슈퍼를 사용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실행하는 컴퓨터 클래스 정의를 해서 에어리어 서클을 파라메타 10으로 한번 호출해서 결과 출력하고 1로 호출해서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기 바랍니다. 자, 상속의 세 번째는 이제 추상 클래스하고 타입의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이 부분을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상 클래스 비클이라는 추상 클래스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운드라고 하는 추상 메서드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터도 없이 그냥 단순한 사운드라고 하는 추상 메서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요 비클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버스 클래스하고 택시 클래스의 메서드를 만드는데 이것은 뭐 단순하게 그냥 뿡뿡이라고 오버라이드 시키면서 뿡뿡이라고 그냥 출력하고 빵빵이라고 출력하는 단순한 로직만 추가해서 메서드를 정의를 하기 바랍니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가 있는 비클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실행시킵니다. 자, 먼저 버스 객체하고 택시 객체 생성해서 사운드를 각각 한번 호출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우리 해왔던 방식이니까 정상적으로 잘 될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타입 변환. 자, 그래서 원래 요즘 얘기할 때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다형성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부모 타입으로 클래스 변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식 객체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자식 객체에서 정의된 메서드들이 실행한다라고 했어요. 실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상에서는 마치 부모 타입으로 클래스 변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가 동작하는 것처럼 소스가 보이지만 그 안에 자식 객체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 자식 객체가 실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실습을 한번 하기 위해서 부모 타입인 비클에다가 버스 객체를 넣고 비클 클래스에 있는 사운드 메서드가 한번 호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타입 객체를 넣고 비클 클래스에 있는 사운드 메서드가 한번 호출되는 결과를 출력을 한번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문제에 대한 설명은 교수님이 쭉 했으니까 이 문제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이 다 끝나면 이어서 실제 답 프로그램 설명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과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